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억 아파트가 7, 8억대로 이미 분기되었고 일부 지역은 반토막 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8월에 들어서며 특정 지역이 아닌 대부분 지역들이 무더기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가격을 낮추더라도 팔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부동산이 급락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매물은 최고가부터 높게 걸쳐 있어 매수자들이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매수자는 급매를 잡아도 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10억 아파트가 벌써 5억. 8월 무더기 폭락 난리 났다. 8월달 들어서면서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점점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로 갈수록 집값 하락폭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쌍안경으로 입지하고 타이밍 이거를 계속 주시해야 돼요. 먼저 10억 아파트가 벌써 5억 최소 반토막 났다. 여기 보시면 자, 2021년 9월달 작년 9월달에 5억, 10억, 20억 아파트가 각각 있다고 보자고요. 얘들이 그때 매물 보니까 5억은 6억에 있고 10억은 12억에 있고 20억은 무려 24억까지 걸쳐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자, 22년 8월달 실거래가 5억이 4억으로 무려 20%나 하락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거래 기준이에요. 10억은 8억 20%, 20억은 16억 20%. 문제는 이게 거래도 잘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매물을 내놔도. 물론 매물은 이거보다 약간 높은 이제 5억, 9억, 18억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한 2, 3년 더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5년 기준점으로 대략 이제 4억까지 떨어졌던 게 2.5억으로 급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5억 기준으로 마이너스 50%는 뭐 그냥 유력해요. 그 다음에 10억 기준으로 8억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5억 역시 50%. 그럼 20억도 5억이면 20억도 50% 떨어지면 바로 10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현재 가격은 잘 보시면 중간도 아직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매수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부동산 대폭락 최대 피해 세 가지는 5억 폭락 집값에 내 집 마련 추첨. 누가 과연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동산 대폭락의 최대 피해는 자, 누가 뭐래도 다주택자와 법인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세입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의 매물은 잘 안 잡는 게 좋아요. 괜히 깡통 전세돼 버리니까. 자, 다주택, 법인, 폭락장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폭락합니다. 상승장에는 제일 재미를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인데 하락장에는 제일 피해를 많이 봐요. 다주택, 법인, 월세 목적보다 전세 끼고 특히 갭 투자를 했다라는 게 안 좋죠. 하락장 안 팔리고 전세값이 떨어져서 경매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해결 방안, 지금은 하락장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양가 없는 것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해야 돼요. 다주택 특히 지금 1년간 유예해 줬잖아요. 영끌하고 갭투. 자, 이분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요. 아파트 상투장에 매수를 했어요. 영끌로. 집값 폭락하게 되면 원리금 폭탄, 집값 폭락 이 두 가지의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매수한 가격에서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던져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상투장에 무리하게 갭 투자 폭락했을 때는 전세값도 떨어져요. 그러면 전세를 못 돌려주니까 경매당합니다. 자, 갭 투자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영끌보다 위험한 게 갭 투자예요. 영끌은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갭 투자는 전세값을 못 들려주면 못 버티는 거예요. 자, 무리한 고분양, 미분양 매입. 이 시점에서 고분양가, 미분양가 매입. 집값 폭락당하게 되면 경매당할 수도 있어요. 돈도 얼마 없으면서 그냥 조건 좋으니까 계약금 뭐 10%의 무이자 덥석 매수했다가 팔리지도 않고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지고 입주했는데 전세값도 싸고. 해결 방안. 지금은 하락장 초기니까 계속 이분들 뭐 다 매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버틸 수 없다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이 아닌 비주택. 자, 빌라, 오피스텔,
갭 투자하신 분들 집값, 전세값 하락장에 경매당할 수 있어요. 본인의 돈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런데 집값 떨어지니까 전세값 떨어져서 못 돌려줘요. 특히 영세 막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걸 투자한다고요. 빨리빨리 털어내는 게 좋아요. 상가, 숙박,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자, 이 아파트형 공장 이런 거 미분양 잡은 사람들, 특히 이거의 공통점은 대출을 무진장히 해줘요. 안 좋은 것일수록 대출 많이 합니다. 정부가 막 보증해줘요, 대출로. 이것은 하락하고 과다 대출이면 파산당할 수 있어요. 특히 상가 진짜 안 좋아요. 비싸기만 하지. 자, 이번에 무주택 소액 투자. 자, 그 무주택인 분들이 돈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집 살 생각은 안 하고 땅 보러 다니고 상가 주식이나 하고 가상화폐 하고 이렇게 되면요 평생 가난하거나 재산을 완전히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5천만 원 1억 갖고도 얼마든지 불릴 수 있다고 제가 하잖아요. 해결 방안, 소자본, 여윳돈 이런 분들은 저금을 하세요. 그래서 폭락장의 아파트를 투자해라.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집값 실제로 60% 떨어졌다면 안 믿어요. 자, 이게 이번만 떨어진 게 아니라 2013년만 떨어진 게 아니라 IMF도 떨어졌고 그전에도 91년 이후에 벌써 30년간 4번이나 폭락장세가 왔음에도 믿지를 않습니다. 뛰는 거에 대해서는 둔감하면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측은 그렇게 믿지를 않나요? 여기 보세요. 사례 강남 압구정동 현대 6차 47평 2007년에 26억 이게 2013년에 12억까지 무려 60%. 와. 자, 2022년 60억까지 또 올랐습니다. 400% 폭등. 결국 얘는 그럼 얼마만큼 떨어지냐? 이 60%를 그대로 뒤밀어 보면 자, 60억이 25억이 되겠죠. 이때는 떨어지도 이때는 떨어졌고 이때는 뭐 안 떨어진다고요? 그냥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거품이 보통이 아니잖아. 분당구 전장동 이게 파크뷰 48평 2007년 14억이었던 게 13년에 6억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건 다 그랬어요. 분당은 60% 폭락. 자, 2022년 현재 무려 24억이나 돼요. 400%나 뛴 거죠. 얘 똑같이 적용하면 2026년 10억밖에 안 돼요. 60% 폭락. 자, 대전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48평 2007년에 8억이었던 게 2013년 5억으로 약 35% 폭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8억이에요. 무려 360%, 약 400% 폭등했는데 이때는 그렇게 많이 안 뛰었었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덜 떨어졌어,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요. 어마무시하게 뛰었기 때문에 다음에 얘 8억까지 60% 폭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산이부더 제니스 49평 2010년에 7억이었던 게 2010년 5.5억 23% 하락.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22년 23억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420% 폭등. 얘는 10억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만큼 떨어진다. 그대로 적용하면 이 금액이다. 즉 이 금액까지 무조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판단하세요. 이미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잖아요. 자, 2022년부터 2, 4년간 대세할 확률이 높다. 이거 보시면 자, 이게 지금 0이죠. 0. 자, 실질적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자, 22년 초까지 이 0 밑으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뭐 여기 2019년 9.13 대책 이후 그리고 나머지는 다 0 위에서 놀았어요. 주로 겨울에 약간 조정하고 여름에 대폭등하고 보시면 2017년 엄청 뛰었네요. 이거 그래프만 봐도. 그 다음에 2018년도 너무 뛰니까 9.13 대책이 나왔죠. 자, 2019년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많이 뛰었어요. 20년에는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정도로 그냥 몇 년, 1년 넘게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21년, 22년 뭐 2사 대책도 나오고 무진장이 뛰었는데 여기서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에 무진장이 폭등을 했죠. 집값이. 그래서 대출 제한 금리 인상이 2021년 한 9월달, 8월달부터 본격화 됐죠. 이것부터 여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이 여기에요. 여기. 자, 이만큼 떨어진 만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는 다른 나라라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라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22년, 23년, 24년. 그리고 결국은 24년 언제로 해서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부동산 연도별 폭등락 과정 4단계. 1단계 거래 급감 지금 현재죠. 지표 거래 감소, 매수 지수 등락, 시세가 지금 등락하고 있는데 주로 하락하고 있죠. 20% 올해 평균적으로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세 흐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신고가 하락 가격이 반복되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전략.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게 좋아요. 오래 팔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매수자는 자, 청약을 우선으로 넣으세요. 좋은 데만 넣으세요. 나쁜 데 넣지 마요. 청약도 가점 나빠도 좋은 데만 넣으세요. 그리고 급매가 차선인 거예요. 2단계 가격 하락 내년입니다. 지표 부동산 모든 지표가 본격적으로 하락해서 무려 20에서 40%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세 흐름 매주 하락폭이 확대될 겁니다. 급매 거래 후에 매수자가 완전 사라지고 자, 결국 매매 전략은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이때라도 팔아야 돼. 더 떨어지니까. 매수자 청약 우선에 아직까지는 급매보다는 청약이 조금 좋은데 청약. 자, 이제 3단계 폭락 24년 한 2년 정도 더 빠진다 그러면 거래 증가 지표 하락. 이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너무나 빠져서 지표도 이제 계속 추락하고 실거래가는 폭락을 했고 30에서 60% 반토막 이상 폭락하는 것도 나옵니다. 자, 집값 공포 매물이 확산되면서 급매 중심 거래가 증가하겠죠. 자, 매매 전략은 매도자는 차라리 이때는 팔면 안 돼요. 이제 보유를 해버리셔야 돼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토막 났으면 보유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게 더 좋아요. 얘 팔아버리고 바로 갈아탔어요. 제일 비싼 게 더 많이 빠지니까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갈아타라고요. 아니면 팔고 끝날 거라면 그대로 보유하시고. 자, 매수자 급매가 우선이에요. 폭락장에는 청약이 우선이 아니에요. 급매. 특히 상급지의 급매, 서울의 급매. 자, 그 다음에 청약. 마지막으로 4단계는 상승할 것 같아요. 이제 25년, 뭐 26년 이때 거래가 증가하고 매수 지수가 등락하면서 또 시세도 등락하면서 올라가죠. 약 10에서 20% 올라간다. 자, 시세 흐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신고가 하락 가격이 반복되면서 올라간다. 자, 매매 전략. 매도자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보유를 하거나 팔고 끝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승을 했더라도 조금 했으니까 갈아타세요. 많이 떨어진 걸로. 이게 더 좋고 멀쩡한 아파트는 그냥 보유해도 무난. 자, 매수자는 역시 급매가 우선이에요. 청약은 차선이에요. 자, 분양권 미분양보다 폭락장에는 급매가 우선이다. 다만 이게 입지가 안 좋은 곳들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뭐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곳이라든가 지방의 진짜 명품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역별 집값 폭등락 분석 특징. 자, 지역별로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지방 볼까요? 서울은 자, 이제 누가 제일 폭락만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빠질까요? 당연히 집값이 비싼 곳들이 많이 빠집니다. 1등은 강남이 제일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한강변, 그리고 도심의 중심지, 비싸다고 생각하는 곳들이 많이 빠질 겁니다. GTX 이런 곳들. 자, 특징은 다만 얘들은 빠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승장에 얘들이 제일 많이 빠졌지만 상승장에는 회복이 빨라요. 얘들이. 그리고 100% 신고가입니다. 얘들은 다음에 무진장이 뛸 거예요. 그래서 폭락장에 놓치면 안 돼요. 자, 외곽은 회복이 늦어요. 얘들보다는 덜 떨어지지만 회복도 늦고 거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서울이기 때문에 나는 80% 이상은 신고가 찍을 거로 보여집니다. 서울은 무조건 신고가 찍어요. 어떻게 떨어지든 간에. 이제 경기도, 인천은 선별을 잘해야 돼요. 자, 폭락 어디가 많이 빠지느냐. 분당, 판교, 동탄, 광교, 송도 이처럼 1, 2기 신도시 비싼 곳들이 대폭락할 것이고, 자, 그리고 중심지, 위성도시의 중심지들, GTX 있는 거품이 많은 곳들. 자, 특징은 얘들 역시 폭락하기 때문에 지금은 잡으면 안 돼요. 다만 폭락장에 잡아야 돼요. 상승장의 회복도 얘들보다는 회복이 좀 느리고 신고가도 낮지만 그래도 외곽에 비해서는 반절 이상은 신고가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잡을 바에는 여기 잡는 게 낫죠. 서울. 그래도 크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경기도, 인천도 외곽이 문제예요. 외곽. 외곽이라고 해서 제일 끄트머리 있는 게 외곽이 아니라 그냥 중심지 말고 70%는 외곽이에요. 인천은 전체가 외곽이고요. 이해 갔죠? 자, 회복이 늦고 거래도 부족하고 아예 회복도 못할 수 있어요.
10억짜리가 5억으로 빠졌으면 10억을 회복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장애 입지 선정을 잘해야 돼요. 광역시 지방은 여기보다 더 안 좋겠죠. 자, 광역시가 비싸잖아요. 중수도시의 부촌 이런 데가 폭락을 합니다. 특히 광역시에서도 비싼 곳. 특징은 상승장애 회복이 느리고 신고가도 이렇게 비율이 적어요. 인구도 급감하고. 그런데 하물며 외곽은 회복도 늦고 거래도 부족하고 아예 못할 수도 있다. 어디든지 외곽은 안 좋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위험한 7곳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경기도예요. 이게 서울이죠. 자, 서울이 경기도 크기에 비해서 어때요? 한 15분의 1, 18분의 1 사이죠. 그리고 이 원층계 3기 신도시가 주로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보다도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 파주, 양주, 김포, 인천, 시흥, 안산의 끄트머리,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천, 여주, 양평, 포천, 연천, 가평. 지금 제가 번호 먹인 이 라인의 1번 번호 먹였던 곳들 있죠. 지금 불러드렸던 곳들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잡아서 나쁘다는 것보다도 이 안에 잡을 곳이 널렸는데 왜 이런 곳에 비싼 아파트를 잡아요? 마지막으로 7번째가 자, 여기서 1번에서 6번까지 한 이 원 크게 잡은 곳 있죠. 자, 바로 전국입니다. 이 7번 전국이 1에서 6번보다도 더 안 좋아요. 물론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대전, 광주, 울산 이런 데서 일부 지역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수도권보다 분리했으면 분리했지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막 몰빵하면 안 된다. 하락장애라도. 자, 이제 주택수별 최선의 방법. 자, 집 저값에도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여기 보시면 주택수별로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무주택자들 유망지역의 분양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 대단지라든가 나홀로 이런 건 분양받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했지만 가점이 낮고 특공 자격도 안 돼도 유망지역으로만 넣으시라고요. 기회는 많으니까. 앞으로 5, 6년 침체기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절대 금지해야 할 것. 재개발 막연한 빌라, 오피스텔, 상가, 땅 이거 매입하는 거 하지 마세요. 특히 경매받는 것들은 이런 거밖에 없어. 경매하지 마세요. 경매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 경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이 보험 왕창 들어가지고 망하죠. 적금도 못 들고. 똑같아요. 얘들도. 경매 당하시는 분들, 경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잡아요. 쓸데없는 것들. 이런 거 안 잡고 아파트 똘똘한 거 잡았으면 돈 많이 벌었겠지. 투자 전략 1에서 3년 후에 폭락 아파트 매입. 자, 이번에 1주택자들 주택 매도 판단. 1주택은 매도도 판단하는 거예요. 외곽에 있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못난이들. 절대 금지할 게 있어요. 자, 현재 1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거. 아들 명의로 매입하는 거. 비싼 곳 갈아타기 하는 거. 이 시점에서 왜 갈아타요? 더 비싼 게 더 뛰었는데. 좀 더 떨어진 다음에 갈아타세요. 자, 투자 전략. 폭락장애 갈아타라고 써놨잖아. 그리고 폭락장애 추가 매입하세요. 2주택 만들어도 좋고 아들 명의로 해도 좋고 분양 받으세요. 분양권 미분양. 다주택자들이 해야 할 일은 똘똘한 주택 위에는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절대 금지. 다주택자들이 끝까지 보유하는 것이 제일 나빠요. 왜? 집값 다 폭락하니까. 투자 전략. 폭락장애 저가 부동산 집중 매입하세요. 이제 주요 지역 50% 폭락 사례. 자, 압구정 현대 6, 7차. 여기 보시면 이때 15억 2,500 찍었다고 2013년 2월달 찍었다고 나왔죠. 이 고가가 한 28억 정도 합니다. 28, 9억이 15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 아니나요? 물론 지금 너무 많이 뛰었지만. 자, 이제 개포동 개포주공 2013년에 7억 8천 이렇게 35평이 7억 8천 찍었다고 써있죠. 얘는 대략 한 14억 정도에서 떨어진 거 이렇게 반토막 났네요. 물론 지금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자, 이제 분당 서현동 시범 한양 59평 6억 7천이라고 분명히 써있어요. 59평이. 자, 얘 얼마에서 떨어지냐. 거의 4억에서 떨어졌습니다. 반토막도 더 났어. 60% 폭락한 게 보이죠, 눈에. 지금은 많이 뛰었는데 자, 쫙 선을 그어보면 서울보다 훨씬 못 뛰었어요. 이게 경기도의 숙명이에요. 일산 주엽동 문천마을. 자, 보시니까 이 바닥 4억 8천이라고 찍었네요. 세상에 어떻게 문천마을 신안이 47평이 4억대 거래가 돼요. 얘는 무려 11억 언저리까지 갔다가 4억이니까
거의 60% 이상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 놓고도 지금 가격은 거의 뭐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이제 2022년 부동산 코스피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전망을 해보면 코스피가 2020년 코로나 발생 때 2200에서 횡보했다가 1400까지 떨어졌던 것이 1440에서 3300으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찍어내고 그냥 무한 양적 완화하다 보니까 2020년 그런데 금리 인상 이후에 완전 역전됐어요. 상단 2600 찍고 하단 아마 1800으로 제 생각은 갈 것 같아요. 얘가 잘 가봤자 2600 당분간 1800, 2000도 붕괴될 수 있어요. 코스피. 그런데 현재 2400인데 자 금융위기 때는 1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죠. 자 이제 2020년 금리 인상 자 비트코인 코로나 발생 때 7000까지 횡보 이게 무려 5100 바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5100이었고 최고는 얼마까지 뛴 줄 아세요? 비트코인 68,590달러. 어우 엄청나네요. 자 그런데 얘가 금리 인상 이후에 대폭락을 했죠. 68,590에서 지금 하단 아마 12,000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는 22,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금융위기 터지면 6,000 바닥이 안 보입니다. 자 부동산 서울 4.5억이 13억까지 코로나 전부터 뛰었지만 이렇게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었네요. 4.5억 13억. 경기는 3.5억이 7억. 지방은 2.5억이 5억.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금리 인상 터지고 13억이 6.5억. 이렇게 추락할 것 같아요. 앞으로 반토막. 경기도는 7억이 3.5억. 지방은 5억이 2.5억. 이제 집이 날개 달리면서 추락을 하고 있네요. 부동산 흐름은 자기 지역만 보아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서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내 지역의 호재와 가격만 보고 매매했다가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감사합니다.